안녕하세요. 22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 자기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보존적인 전개가 비회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거 찾으래요. 그럼 전개가 회전한다라는 얘기는 돌린다는 얘기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인데 비회전, 회전 안 한대요. 그럼 제로라는 얘기지 뭐. 전개 회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답은 없고요. 이 로테이션은 회전이니까 달리 쓰면요. 컬이라고 써도 됩니다. 컬 2. 근데 컬 2라는 것도 없어. 컬 2를 다시 쓰면요. 미분 연산적 표현 라블라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로테이션 2나 컬 2나 라블라 크로스 2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개 회전이 없다. 비회전성이니까. 그래서 제로 들어가 있는 거 찍으시면 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자기 인덕턴스가 L1, A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계수가 1이었을 때 이 결합계수가 1이랍니다. 1이었을 때 다음 중 성립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결합계수 K는 두 자속의 결합 정도인데요. 공식이 밑줄 루트 L1, A2분의 M입니다. 그 값이 1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네. 그럼 M은 1에다 이거 곱해야 지 자신이니까 루트 L1, A2지. 뭐 이런 답이 또 없잖아요. 그 왼쪽에 제곱을 해. 그 오른쪽도 제곱은 루트 벗겨지니까 L1, A2네 뭐. 그래서 M제곱은 L1, A2와 같다. 그렇게 돼 있는 거 4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서로 결합된 두 개의 코일을 직렬로 연결을 하면 합성 자기 인덕턴스 값이 20mH래요. 한쪽 코일의 연결을 반대로 하면 8mH가 된대요. 그때 두 코일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 M을 물어봤네. 그럼 이제 직렬 연결이랍니다. 그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가동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가동결합 두 자속이 합이 되는데 합성 인덕턴스 A0 구해보시면 L1 플러스 A2에 플러스 2M입니다. 그 다음에 차동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차동결합. 그럼 차동결합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A0 구해라고 하면요. L1 플러스 A2에 마이너스 2M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건 뭐 회로 문제로도 출제되는데 가동이면 여기가 플러스 들어가고요. 차동은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숫자를 넣으셔야 되는데 합성을 줬는데 20이 있고 8이 있어. 큰 거와 작은 게 있답니다. 그럼 큰 거는 덧셈하면 당연히 큰 거 나올 거고 뺄셈하면 작은 거 나오게 돼서 큰 거가 가동이라고 보시면 돼. 20. 작은 거가 차동이라고 보시면 돼. 8. 그래서 반대로 계산하면 자속이 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차동입니다. 근데 큰 거 작은 거가 있으면 플러스가 큰 거가 되고 마이너스는 작은 거가 된다 뺐으니까.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거는 상호 인덕턴스니까 이 두 개를 더하고 빼서 없애버린다. 그럼 마이너스 하면요. 1, 2, 1, 2는 똑같은 거니까 지우고 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4M 되겠지. 그다음 20에서 8 빼면 12네. 그 M은 곱해서 10이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3mH면 되겠죠. 뭐 3, 4, 12니까. 그래서 3mH로 돼 있는 거 뭐 1번 찍으시면 된다. 가동결합, 차동결합에 대한 합성 인덕턴스 아느냐 모르냐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제 4번 보시면 전기 쌍극자래요. 이민점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전개세기는 어떻게 되냐. 전개세기 2 물어봤네. 그럼 전기 쌍극자에 대한 전개세기 2는 기본 공식이 뭐냐면요.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R 3승의 라지 M의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이게 이제 전개세기 기본 공식입니다. 전기 쌍극자에 대한 게. 그럼 이제 거리 3승이 분모에 들어가네. 그래서 거리 3승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거 3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전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전위. 뭐 전기 쌍극자에 대한 전위 V를 구해라 그러면 미죠.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라지 m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단위는 보이터. 그럼 요건 이제 거리 2승분의 1에 비례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전이냐 전개냐 그것만 좀 잘 보시고요. 그래서 뭐 기본 문제 낸 거니까 뭐 다 맞히셨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 이제 5번. 비유전율이 5인 그랬어요. 그럼 비유전율 입실론 S라고 쓰는 거죠. 등방 유전체 한 점에 전개의 세기가 그랬으니까 2네. 분극의 세기가 얼마냐? 분극의 세기 P 구하랍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전기 안에 놓으면 전기 분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전하밀도인데 분극의 세기 P를 구해라 그러면요. 첫 번째 공식이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2입니다. 그래서 비유전율 전개 주면 첫 번째 거 이용하는 거고요. 전속밀도 D를 주면 가로 열고 1 빼기 입실론 S분의 1입니다. 그래서 비유전율 전속밀도 주면 두 번째 거 쓰시는 거고요. 니꼬로. 전개 앞에 붙어있는 거 묶어서 분극률이다 해서 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카이에 2라는 게 있어. 그래서 분극률에다 전개세기 주면 요거 쓰시는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에서 전하량에다 거리 곱한 거니까 쿨럼 메타가 되고요. 요 V는 최적입니다. 그래서 메타 3승이야. 그럼 메타 위아래서 하나씩 날려버리면요. 기본 단위가 쿨럼 퍼 메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면전화 밀도의 공식을 단위를 갖게끔 돼 있어서 뭐 단위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부가적인 걸로 하나 써볼게요. 요 카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건 전개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가뒀고 여기까지만 쓴 거. 요거 갖다 분극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카이라는 분극률을 진공유전으로 나눴어. 그걸 카이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진공유전 곱셈 넘어서 나눗셈 하면요. 비유전율에서 1 뺀 값만 남아. 요거 갖다 비분극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분극의 세기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요 입실론 제로가 뭐냐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8.85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진공 유전율 중에서 이런 공식이 있어요. 36 파이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기로 누르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나옵니다. 가로 열고 비유전율이 5 빼기 1 가로 닫고 전개는 10의 5승이래. 그럼 5에서 1 빼면 4니까 나누면 9파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 10에서 5승이니까 5개 날리면 10의 마이너스 4승 남습니다. 그래서 쿨럼 퍼 메타 제곱이다. 그래서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돼 있는 거 1번 찍으시면 돼. 뭐 기본 공식은 아시는데 요 진공식 유전율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6번. 두 코일이 있다. 한 코일의 전류가 매초라는 얘기 1초입니다. 1초 동안 40A 비율로 변화가 되었대요. 그때 다른 코일에는 20V의 기전력이 발생하였다면 두 코일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 상호 인덕턴스 M을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코일이 두 개 있답니다. 하나, 둘. 그 앞에 있는 게 1차, 뒤에 있는 게 2차. 1차 코일에 대한 자기 인덕 L1, 2차 코일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A2. 코일과 코일 사이 작용하는 게 상호 인덕턴스 M입니다. 그 문제상에서 뭐라고 줬냐면요. 한 코일의 전류가 매초 40씩 변한대. 그럼 1차, 2차 말이 없으니까 그냥 1차로 잡을게요. 1차 측에 초당 전류의 변화를 준 거야. dt분의 di1을 준 거지. 얼마로? 40 암페어 퍼 세크라고. 그러니까 1초 동안 40암페어씩 전류가 변했대요. 다른 코일에 20V래요. 그럼 다른 쪽이가 2차네. 2차에 유기된 자 E2가 얼마냐면 20V랍니다. 그때 이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냐?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상대편 전류의 변화로서 상대편에 유기되는 전압 없을 땐 상호 인덕턴스 공식 쓰는 겁니다. 그럼 E는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로서 만들어져. 그럼 dt분의 di입니다.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로서 만들어지는데 전류는 1차 측에서 변했는데 전압이 2차 거래요. 상대편 거 이용할 때 여기다 상호 인덕턴스 M을 쓰는 겁니다. 뭐 하나 더 쓴다면 dt분의 di래.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로서 전압이 만들어져. 근데 만약에 2차 측의 전류의 변화로서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이다 그러면 자기 거 A2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류 이용할 때 자기 인덕터 쓰는 거고요. 상대편 전류 이용해서 만드는 전압은 상호 인덕터 쓰는 거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 2차에 유기된 전압이 20V래요. 상호 인덕 M은 구하고자 하는 거고 DT분의 DIO는 통째로 줬네. 40. 그럼 이제 M을 구하는 거니까 M은 건너가면 되네. 40분의 20. 그래서 0.5지 뭐. 그래서 0.5헨리로 돼 있는 거 2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전개 세기가 5 곱하기 10의 2승이래. 2래요. 그 다음에 전개 중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전하가 그랬으니까 Q죠. 를 놓았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이랍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지 뭐. 전개 2가 가해지는 공간에 전하 Q를 놨을 때 이 전하가 이 전개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받느냐. 그 힘 F 구하래요. 그럼 전개 내 전하 놨을 때 받는 힘 F는 Q2라는 기본 공식 쓰는 거죠. 뭐. 그럼 Q라는 거 좋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전개 줬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럼 계산하면 5, 8에 40이고요. 곱하기 2개 날리면 마이너스 6승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없고요. 공 하나 지우면 이게 마이너스 5승 되겠네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지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돼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8번에 보시면 단면적이 같은 자기 회로가 있다. 철심의 투자율을 μ라고 하고 철심 회로에 대한 길이를 L이라고 한다. 지금 그 일부에 미소금속 A0를 만들었을 때 자기 회로에 대한 자기 저항은 공극이 없었을 때 약 몇 배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공극을 만들었을 때 자기 저항은 공극이 없었을 때 자기 저항의 몇 배냐 했으니까 나눗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정규반 할 때 다 내용 설명 들으셨던 거니까 공식이 1 플러스 밑줄 L분의 뮤 S의 Ag입니다. 근데 AG, 공극의 길이가 A0 줬으니까 그냥 A0 쓴 겁니다.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요런 답이 없어요. 그럼 보기에 답이 없고 다시 바꾸는 거야. 여기다 진공 투자율을 하나 곱합니다. 그럼 밑에도 진공 투자율 똑같은 거 곱해지만 크기의 변화를 안 주는 거죠. 그럼 네 거로 1 플러스 밑줄. 둘이 곱하니까 뮤제로의 L이지. 그 다음에 진공에다 B 투자율 곱하면 전체 투자율 뮤가 되는 거고요. A0. 그래서 요만큼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소공극을 만들었을 때 자기장은 처음 자기장, 공극이 없을 자기장의 배수는 항상 요만큼이 돼서 요 공식을 외운 다음에 보기에 답이 없으니까 뮤제를 하나씩 곱해서 모양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9번에 보시면 무한 평면 도체로부터 A메타 거리에 점전하 Q가 있을 때 이 점 전하와 평면 도체 간의 작용력은 몇 뉴턴이냐 그랬는데요. 전기 영상법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한 평면이 있대요. 여기서 A메타만큼 떨어진 점. 여기에 점전하 플러스 Q를 놨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놓게 되면요. 이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들이 흡인력에서 이렇게 평면에 다 붙어요. 그때 그 전하가 어느 만큼 있다고 보는 거냐면 반대편에 똑같이 A메타만큼 떨어져서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영상전하 마이너스 Q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과 이 점전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 평면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이만큼 붙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 전하와 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간주하시면 돼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쿨롱에 대한 힘이니까 밑줄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지. 갖다 이제 숫자를 넣는 겁니다. 밑줄 4 파이 입실론은 쓰고요. R은 A니까 2A만큼 떨어져 있네. 그거 제곱. Q1을 점전하 Q로 보고요. 곱하기 Q2를 영상전하 마이너스 Q로 보시면 돼. 그럼 정리해보면 밑줄 2의 제곱은 4니까 4 곱하면 16이네. 그래서 16파이에 입실론의 A제곱. 그 다음 Q에다 마이너스 Q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Q 제곱이지 뭐. 단위는 뉴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이 16 들어가 있는 거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라는 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데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다른 말로 BH 곡선이다. 그래서 열십자를 그리고요.
이 가로축을 자개색의 H로 놓고요. 세로축을 자속밀도 B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자성체에다 자개를 가했을 때 자성체의 자속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곡선화시켜 보면 이런 곡선이 나와요. 이렇게. 그때 여기 가로축과 요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거를 보자력이다 해서 HC라 그러고요. 요 세로축과 요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잔류자기 BR이다 그래. 그래서 뭐 잔류자기 가해준 자개를 제거할 때 남아있는 자속밀도, 그 자석화됨을 의미한 거고요. 보자력,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가해준 자개를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요 가로축, 옆으로 향한 가로축을 다른 말로 횡축이다 그럽니다. 횡축. 그다음에 이 세로축으로 돼 있는 거는 요걸 갖다 종축이다 그러지. 그때 요 횡축과 만나는 게 두 개입니다. H, 자개의 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H 또는 보자력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 HC. 그다음 만약에 종축과 만나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자속밀도입니다. B 또는 뭐 잔류자기라고 하셔도 되고 BR.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씩 있는 거 찍으시면 돼요. 횡축과 만나는 거니까 자개색이 아닌 보자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자력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전류의 세기가 I인 반지름이 I메타의 원형이래요. 원형의 선전류가 중심에 mM을 놨대. 그때 점작을 둘 때 원형 선전류가 받는 힘을 물어봤는데요. 여기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답니다. 거기다 전류 I를 흘렸대요. 그럼 원형 코일에다 전류를 흘리면요, 요 중심점에 자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위로 잡았으니까 위로 엄지손가락 놓고 돌려주시게 되면 감겨 들어갑니다.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원형 코일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요, 2I분의 I입니다. 단위는 AT/m. 근데 거기에다가 이 중심점에다 mM라는 점 자극을 놨대. 그때 작용한 힘 F는 mH입니다. 자개 내 자극을 놨을 때 받는 힘하고 같아. 그래서 밑줄 2I에다 m 집어넣은 거니까 2I분의 mI가 되겠지 뭐. 단위는 뉴턴.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에다가 자극을 놨으니까 자개가 받는 힘, 그 자극이 받는 힘이니까 F는 mH 하시면 돼서 2I분의 mI로 돼 있는 거.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보시면요. 전개 2가 이러한 식인 평면 전자파가 있대요. 진공 중에서 자개의 시로값이 얼마냐. 자개의 시로값 H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일단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요. 파동 고유 임피던스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파동 고유 임피던스 그러면 이타라고 쓰고요. 기본 단위가 옴, 저항 성분입니다. 이 파동 고유 임피던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전개와 자개와의 관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와의 관계. 그래서 전개와 자개의 관계 이런 말이 들어가면 파동 고유 임피던스 써놓는 겁니다. 그럼 고유 임피던스 이타를 구해라 그래서 공식으로 만드니까요. 자개에 대한 전개와의 비하. 이거 위치 바꾸면 안 됩니다. 밑줄. 매질로 바꾸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쓰면요.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고요. 투자에도 진공과 비투자의 곱이니까 진공은 진공끼리 묶습니다.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B는 B끼리 묶어. 루트. 입실론 S 뮤 S. 그래서 둘이 곱하면 유전율, 둘이 곱하면 투자율이니까 그때 요거만 계산기로 빵 두들긴 겁니다. 여기다.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377이야. 그래서 진공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진공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넣어보시면 377입니다. 또는 뭐 120파이라고 쓰셔도 되고. 파이가 3.14니까 120 곱하면 약 377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다시 쓰니까 이렇게도 바뀐다는 얘기지. 377에 루트 입실론 S 뮤 S지 뭐.
단위는 옴. 그래서 시험 문제사에서 비유전류, 비투자유 주고 계산해라면 요 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공식 문제로 나오면 요걸로 쓰시면 돼. 근데 요 문제에서는 이제 진공이래, 진공. 이 진공일 때는 비유전율이 1이지 뭐. 비투자유도 1입니다. 그럼 파동 고유 임피던스 2타는 자개에 대한 전개와의 비죠. 이게 1이니까 넣어보면 그냥 377만 나오겠네. 우리가 필요한 건 자개의 실효값 H 구하는 거니까 둘이 자리 바꿈 하시면 되잖아. 그럼 377분의 1에 2지. 그럼 1 나누기 377 해보시면요.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찍고 나오시면 돼서 답이 2번에 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보다는 요거는 더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했으니까 요 윗부분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한 금속에서 전류가 흐름으로 인한 온도 구배의 부분에 출열 또 이외 발열이 또는 흡열이 관한 설명은 현상은 뭐냐 근데 한 금속이래 한 금속. 그럼 동종 금속이라는 얘기 동종. 종류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발열이 생겼다는 얘기는 열이 난다는 얘기지. 흡열, 열이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톰슨 효과입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페이티어 효과 찍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금속에서 발열이나 흡열이 일어나면 페이티어, 같은 금속에서 발열이나 흡열이 일어나면 톰슨이다라는 거죠. 같은 금속이냐 다른 금속이냐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공심 환상. 공심이란 얘기는 공기란 얘기죠. 공기. 환상 철심의 코일의 권회수가 500이래요. 권선수가 N. 단면적이 S. 평균 반지름이래요. A라고 할게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4A래요. 철심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 자개의 세기 H를 물어봤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환상이니까 동그랗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 N에 감았답니다. 여기다 전류 I아mp를 흘렸어. 그럼 코일에다 전류를 흘리면요.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개가. 그때 그 자개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자개가 흘러가는 길이 있어. 그 자개 경로다에서 L메타.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 평균 반지름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환상 솔레도 철심 내부에 대한 자개의 세기 공식이요. L분의 NI입니다. 그럼 NI는 그대로 쓰고요. 자개 경로를 준 게 아니라 평균 반지름 줬으니까 원 따라 돌지 않아서 원의 둘레 2파이 A 쓰시면 돼.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단위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네. 밑줄. 2파이는 상수고요. 반지름 A가 15cm니까 15cm면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권선수가 500. 전류가 얼마로 줬냐면 4래요. 그래서 계산기를 빵 두들겨 보시면 2122가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AT per 메타. 그래서 환상 솔레드 철심 내부에 대한 자개의 세기 공식에다 넣어서 푸시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15번에 보시면 내외 반지름이 각각 A, B이고 길이가 L인 동축 원통이랍니다. 동축 원통 도체 사이에 도전율이 시그마, 유전율이 입시는 손실 유전체를 넣고 내원통, 외원통의 전압 V를 가했을 때 방사상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전류 I를 구하래요. 우리가 전류 I는 R분의 V입니다.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전압은 줬어요. 그럼 저항 없으니까 저항 찾으셔야지. 그럼 IC는 로 입실론이야. 그럼 R은 C 넘기면 되네요. C분의 로 입실론. 그럼 니 거로. 밑줄. 로 입실론은 그대로 쓰시고요. 동심 원통, 동축 원통에 대한 정종량 C값은요. 자연 노구하기로 A분의 B에 2파이 입실론. 여기까지만 쓰면 단위 길이당이고요. 전체 정종량은 L을 갖다 곱하셔야 됩니다. 그럼 위아래 같은 거 약분합니다. 유전율 같은 거니까 날리고요. 이거 올라가면 곱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네. 2 파이 L분의 로에 자연 노고 A분의 B지.
근데 문제상에서는 고유장을 준 게 아니라 도전율을 줬으니까 또 역수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2 파이 시그마 L분의 자연노고 A분의 B입니다. 단위는 5. 그럼 저항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 전하 V는 그대로 쓰고요. 저항 여기 구해놨으니까 밑줄 2 파이 시그마 L분의 자연노고 A분의 B지. 그럼 이거 나눗셈 위로 올라가면 곱셈 되는 거니까 자연노고 A분의 B에 2 파이 시그마의 L분의 V가 되겠네. 그래서 요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알 수 있어서 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가 있습니다. 자연노고 A분의 B에 2 파이 시그마 L의 V로 돼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16번 한번 보시면 반지름이 A와 도체구와 대외 반지름이 각각 BC인 도체구와 동심으로 돼 있대. 동심. 그러니까 동심으로 돼 있다니까 구가 동심이니까 동심구라는 얘기입니다. 동심구. 사이에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채웠을 경우에 정전 용량이 얼마냐? 그럼 동심구 사이 정전용량 C 값은요. 공식이 B 마이너스 A분의 4 파이 입실론의 AB입니다. 기본 공식이.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요. 밑줄 B 마이너스 A분의 4 파이 쓰고요. 유전율 준 게 아니라 비유전율 줬으니까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지. 그 다음에 AB.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쿨롱의 상수죠. 9 곱하기 10의 9승. 그럼 이거 반대로 쓰면 4 파이 입실론 제로는 둘이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지. 그럼 갖다 이제 넣는 겁니다. 요 4파이 입실론 제로를 요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입실론 S의 AB지 뭐. 단위는 페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4번에 가 있네요. 그 다음에 17번. 2 웨버 퍼 메타 제곱이 평등 자개 속에 그런데 단위 보니까 자속 및도 B 값을 준 거예요. 2 웨버 퍼 메타 제곱으로. 자개 속에 자개와 직각방에 놓인 길이 30cm의 도선을 그래서 도선의 길이가 30cm랍니다. 도선을 자개와 30도 각으로 놨대. 자개와 30도의 각으로 놓았답니다. 그때 30m/s로 이동했다면 그때 도체를 30m/s로 이동을 시켰다면 그때 도체 양단에 유기된 기자력 E가 얼마냐? 곧 무슨 말이냐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개 H가 가해진대. 그럼 자속도 가해져? 자속 및도 B도 가해지겠죠. 거기다 이렇게 직선의 도체를 비스듬히 놨단다. 1m짜리를. 자개와 이루는 각도 세타돼. 이걸 V의 속도로 움직였답니다. 그럼 자개는 직선의 도체를 놓고 V의 속도 이동하면 이 도체의 전압이 유발돼. 그때 그 유기되는 전압 E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한 유기전압이어서 플레밍의 오른손에 대한 유기전압 E는 B, L, V, sin 세타입니다. 그래서 자장 B 안에 A메타짜리 노체를 놓고 V의 속도 돌리면 이만큼입니다. 이걸 벡터적으로 표현하면요. V 크로스 B.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길이 L은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또 하나의 공식이 더 있어요. 플레밍의 왼손에 대한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F는 I, B, L, sin 세타입니다. 단위는 뉴턴. 그럼 여기에 이제 B의 sin 세타가 있고요. 여기도 B의 sin 세타가 있으니까 정리해보면 I분의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V를 곱해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연결해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지. 자속 및도 B가 얼마로 줬냐면 2. 도체의 길이 L이 30cm네요. 그럼 30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속도 V가 30.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의 30도지 뭐.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9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가 있네. 그래서 뭐 공식을 아시면 그냥 바로 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좀 한번 보시면 돼. 그 다음에 18번. 맥스웰은 전극 간의 유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유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변이 전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발생한다 그랬는데 전류가 흐르면 항상 주변에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개를 발생한다고 했다라는 것은 답 2번입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를 변이 전류, 그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항상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개가 된다라는 것은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19번. 전기력선의 성질이 아닌 거, 틀린 거래요. 뭐 전기력선의 성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전화에서 나서 부전화로 들어간다. 서로 반발해서 교차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요. 전기력선 대전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 어떤 동그란 구도체가 하나 있다고 가설을 세워봅니다. 여기 만약에 플러스 Q라는 전하를 대전을 하게 되면요. 플러스 전하는 서로 반발력에서 밀어. 그래서 밀어서 전 도체 표면에만 분포합니다. 에만 전하가 분포해. 서로 반발해서 서로 밀타고 밀어버리니까 전하들이 표면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내부 공동면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 전하가 0이야. 그럼 전하가 없으면요. 내부 전개도 없습니다. 이 아이도 제로입니다. 내부 전속 밀도도 제로입니다. 내부 에너지도 제로입니다. 내부 전기력선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아 해서 전하들이 서로 반발해서 미니까 전하는 도체 표면, 외측에만 존재해서 내부 공동면은 전하가 없다 보니까 전개도 없고 전속 밀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내부 전기력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라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무한 평면 도체에서 H메타 높이의 반지름이 A메타 이 도선을 도체에다 평행 가설이 되었을 때 도체에 대한 도선의 정종량이 얼마냐 그랬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무한히 넓은 평면이 있는데 접지가 되어 있다 해보죠. 그때 여기서 높이 H메타의 높이에 여기 도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 합니다. 반지름이 A래. 그랬을 때 이 도선과 이 대지 사이 정종량 C값이 얼마냐. 이것도 원래 이제 전기 영상법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화 시켜봤더니 자연 노고하기를 A분의 2H에 2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더라. 단위는 페로퍼 메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또 시험자 유도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대지와 도선 사이 정종량 C값을 만들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공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 노고 A분의 2H에 2파이 입실론 제로 되어 있는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기사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